김창완의 힘이 있어. 나 펑펑 울 뻔했어. 하루도 안 빠지는 루틴으로 그걸 정말 써내려 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은 못하더라도 이제 타협한다. 돈 받으니까 한 거야. 나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그냥 머리 자랑하러 왔어요. 전문 유튜버에서 조명 켜고 하는 거. 안 더워요? 아이스크림 먹는구나. 좋습니다. 창수는 그래도 조금 더 야간 되면 시원하죠. 밖에만. 아니, 문 열어놓으면 시원하잖아요. 이럴 것 같은 바람이 불던데. 이 바람은 선풍기예요. 저도 선풍기를 켰어요. 덥더라고요 오늘. 같이 일하는 친구가 굉장한 애청자예요. 아이고의 청자 피드백도 해주고 이제 야외 나가서 하시면 어떻게 찍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3대, 4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여유 있으면 5개 정도 번거로워. 번거로워. 야외 나가서도 50m나 100m 이렇게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이게 전화로? 라디오 많이 들으세요? 저는 많이는 못했지만 요즘 뭐 하도 유튜브를 보니까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일하면서도 라디오 같은 거 틀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랑 뭐 인스타랑 볼 게 많다 보니까 덜 보기는 하는데 애들 이제 등하교 시킬 때 차에서 주로 많이 듣지. 제가 이제 좀 어제 조금 감명을 받았는데 어제 혹시 그 MBC에서 하는 그 예능 있잖아요. 늦게 그 김구라 나오고 라디오 라디오 스타인가? 어제 혹시 보셨어요? 산울림의 김창완. 근데 이 산울림의 김창완이 라디오 채널을 23년을 했어요. 라디오를 23년을 했는데 이제 그걸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23년 동안 매일 아침에 오프닝 멘트를 작가가 쓰는 게 아니라 김창완 씨 본인이 썼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들을 계속 본인이 썼던 거죠. 원래는 작가가 써주는데. 근데 이제 작가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날 하루하루 써야 되는 그 오프닝 멘트, 그 루틴이 되게 힘들대요. 새로운 거를 뭔가 그 몇 줄 안 되는 오프닝 멘트지만 그거를 해야 되는 게. 그런데 김창완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써놓게 되면 아침 방송인데 그날 내가 감동을 받거나 내가 맞이한 아침이 아닌데 시청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정말 내가 느낀 아침에 생생한 내 감정을 써주지 못한 거에 대한 자기 만족도 안 되고 자기 용서도 안 되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몇 줄 안 되지만 매일매일 그런 말들이 와 23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큼 방송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지. 그리고 정말 술도 먹은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고 있었을 텐데 23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저는 거기에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김창완 대단한 사람이다. 김창완이 왜 그랬을까라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방송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방송이 이제 끝나는 날인데 광고하는 사이 김창완이가 그 기타를 들고 크 하고 울어요. 방송에는 안 나간 거지. 라디오 방송 청취자들한테 안 나갔는데 그게 영상은 찍히고 있었으니까 보이는 라디오가 짧은 영상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봤어 나도. 봤어? 스타에서 그만둔 그 주에 음. 굉장히 많이 보면서 이제 응원과 눈물과 이런 자의로 그만둔 게 사실 또 아니잖아. 뭐 양해를 구하거나 뭐 이런 방식은 좀 아니었나 봐. 근데 어찌됐든 타이든 자이든 그만뒀는데 그 우는데 애처럼 울더라고요. 본인이 애정을 담아서 그 한 줄 한 줄을 했다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무언가를 컨텐츠를 할 때 2줄 정도나 3줄 정도 짧게라도 이렇게 정리하는 글이나 뭐 이런 글들을 계속 써나가는 이 습관이 대단한 그 노력이더라고요. 하드비 거기서 아이디어 얻었다고 그러지 않았어? 솔직히 내 안에는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런 마음이 가는 저런 건 없고 대단하다고 느낀 거지. 허드비 얘기한 것처럼 애정이 가거나 어떤 애착 같은 게 좀 있어야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한다는 거는 창작의 고통에 가깝지 않을까. 대단한 건데. 그 사람이 작곡을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 그 노래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동요스러운 것도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들도 어떤 노래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맞아요. 그 나이를 먹도록 이 사람의 노래에는 그런 가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런 필력이 있었다. 아티스트 창작자니까 또 나름대로 그런 글을 쓰면서 영화나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연기도 잘하지.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적점이 있고 통하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 가수, 뭐 배우, 뭐 이런 장르를 다 넘어서 그냥 아티스트, 예술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실제로 김창완 씨가 그림도 그려요. 그러니까 이 장르를 다 넘나들더라고. 이게 다 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지 그냥. 음, 그냥 아트야. 모든 맞아. 게 다. 연기도 굉장히 자연스럽잖아. 음. 그 사람 스러운 것도 있고. 뭔가를 오래 한 사람들은 특히 이제 방송에서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예술의 경지에 왔구나 싶은 맞아. 사람들이 있고,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예술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 예술이라는 큰 얘기보다 자기 얘기하는 거, 자기. 기획사에서 이렇게 되던 시간은 끝나고 이제 스스로 자기가 해내야 되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이유 같은 애들이 처음에는 기획사에서 예쁘장하고 꼬마 같은 그런 거로 노래를 시작했다가 요즘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노래하고 자기가 글 쓰고 굳이 대단한 막 엄청난 스킬이 들어가고 리듬이 들어가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쓴 글을 읽기 위한 멜로디나 리듬이 약간 필요한 수준? 요 정도의 노래를 하면서 하는데 오히려 예전에 아이유보다 지금 아이유가 훨씬 더 또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예술이지.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젊은 가수도 아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아이유를 보면서는 그런 게 느껴졌어. 이 친구가 이제 예술을 하고 싶구나. 그냥 가수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모든 장르를 뛰어넘는 뭔가 창작자가 되고 싶은 거지. 창작자, 크리에이터라는 게 맞는 것 같아. 잔나비 같은 친구들도 또 나름대로 이제 인기도 얻었고 이렇게 됐는데 오래된 선배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게 선배님 앞으로는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가 자기 노래 스타일로 해가지고 인기를 얻고 부도 얻었는데 지속해야 될 거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선배한테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다운 근데 것 이제 찾는 거에 고민이 많은가 보다. 그렇지. 결국 아이유 같이 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얘기를 귀결해보면 자기 얘기하는 컨텐츠가 진솔하고 나한테 의미 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 그게 잔잔하게 울려서 공감이 되면 결국 내 이야기,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한다 그런다면 글을 쓰는 것도 한번 노력해보고 짧게 한 2줄, 3줄 정도 쓰는 거 아니면은 나 나름대로의 그냥 주저리 떠드는 거 나의 기록, 어떤 시기나 계기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내 얘기를 그냥 기록적으로 남겨도 괜찮겠다. 그 작가님하고 허대부한테 그림 이야기랑 핸드폰 이야기, 저는 이제 영상 이야기라고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 얘기로 시작하면 발 디디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은 지금 허대비 얘기한 거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굳이 얘기하면 아이유나 김창완 씨 같은 분들이 자기 속에 있는 걸 꺼내고 싶은데 노래로도 해보고 연기로도 해보고 글로도 해보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걸 꺼내놓는 거에 익숙한 분들이고 잘하는 분들이죠. 근데 그게 꼭 그림이냐 노래냐 글이냐 이런 거는 딱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다 하시니까 그분들은.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 허대비 지금 오히려 내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더 반가워요. 그게 전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늘. 근데 아름답다의 아름이 나래요. 아름답다라는 건 그래서 나다운 걸 아름답다는 거라고 부르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인생과 내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들은 겹치는 게 없을 테니 훨씬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컨텐츠에서.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10년 잡고 나한테 적용해 보면 만약에 김창완 씨처럼 매일매일 10년 동안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을 맞이하는 그 감정이라는 거를 짧은 글이라도 매일매일 쓸 수 있을까? 자기 감정을 억지로라도 그런 걸 써내려가는 매일매일 할 수 있을까? 루틴이라고 얘기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작은 시집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거를 써나간다면 하루도 안 빠지는 루틴으로 그걸 정말 써내려 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은 못하더라도 이제 타협한다. 김창완 씨는 돈 받으니까 한 거야. 나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라디오 DJ 그 한두 시간 하는 거 별로 큰 돈 안 받는다 그러던데. 돈 안 주고 그거 안 했겠지. 그건 어쨌든 돈을 주건 안 주건 직업이고 청취자들하고의 약속이니까 했겠지. 누구하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김창완 씨가 설레임 같아요. 설레임. 그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했을지 알 것 같아. 그 마이크 앞에 가서 내가 오늘 멘트를 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잖아. 그게 너무 기다려지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그 설레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라디오에서 오프닝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댓글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날 거의 방송 중반까지는 그 이야기만 가지고 쭉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되게 중요한 거지 그 오프닝이 사실은. 맞아요. 뭐 방송 분위기를 그날 하루 분위기를 다 잡아버리는 거니까. 색깔을 그냥 스케치 색깔을 그 오프닝으로 만든 거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잡고 가겠다 뭐 이런 계획으로 허대비
습관처럼 한 두 줄 딱 쓰면은 그날 하루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겠다로 내가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지. 뭐 오늘은 이런 분위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언젠가부터 모르겠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머릿속에 이렇게 맴도는 노래가 있어. 하루 종일 큰 놀고. 되게 유명하지 않은 노래도 있고 진짜 팝송도 있고 또 일본 노래도 있고 동요도 있고 한동안은 막 밤양갱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전에는 그게 되게 어떨 때는 좀 짜증나거든. 그게 안 없어져가지고 아 근데 요즘에는 그게 나름 또 재밌더라고. 그게 그날의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 허대비 말한 그거 루틴을 누군가가 댓글을 남겨주거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못 끊을 것 같은데 계속 하게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어렵잖아. 일기만 쓴다고 하면. 왜냐면 소통이 없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니까. 근데 뭐 카메라를 켜고 얘기하고 그거를 뭐 인스타나 쇼츠로 짧게라도 올리고 거기 이제 좋아요나 댓글이 담긴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재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생각을 꺼내놓은 거를 공감하는 그거 맛들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허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소울메이트?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지. 내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가니 내일 아침에 또 해야지. 왜냐면 그들을 또 만날 테니까. 소통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계속 하게 되지.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레임에 하루 종일 기분 좋을 것 같아. 내일은 만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하지? 막 이런 기대가 생기잖아. 꼭 글을 뭐 2줄, 200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좋을 것 같아. 이제 우리가 50이 넘고 이러면서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 일상이 반복되는데 일종의 어떤 짧은 키워드라도 아니면 짧은 단어라도 해서 오늘 하루를 컨셉을 잡는 스케치를 하는 글들을 뭐 쓰든 아니면 이렇게 녹화를 하든 자기 루틴을 좀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든 이렇게 10년을 만약에 지나면 맞이하는 60은 확실히 다를 거예요.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그냥 매장 문을 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은 분명히 했는데 그냥 밤에 와서 씻고 TV 좀 보다가 그리고 자는 거. 이게 이제 저한테는 그게 일상인데 이제 어떤 발자국이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근데 분명히 걸어는 많이 왔는데 사람들이 약간 후회하거나 허무하다는 의미가 그런 걸 것 같아요. 자기 발자국이 남겨진 거를 보지 못했을 때. 자기 발자국을 굳이 다른 거로 본다면 뭐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나 걔네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란 모습이나 이런 거 보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즐거움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데 내 발자국 말이야. 내 자신의 진짜 걸어온 발자국. 뭐 불규칙하게 걷든 갈짓자로 걷든 그때 걷던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기록에 힘이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실은 제가 맨 처음에 3, 6년 요구할 때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뭐 2, 3시간 저는 한 2시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것도 큰 발자국이 될 것 같다. 나중에 이제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진짜 우러나가지고 그런 정성이 생겨서 해야지. 누굴 이렇게 뭐 보여주거나 반응을 보려고 하면 가짜 발자국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글이 그렇게 흘러.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쓰는 글이 돼. 그거는 그러니까 가짜잖아. 근데 나만 남긴다라고 해서 내가 혼자 본다면 그 발자국을 또 누군가 봐주지는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은유나 비유법을 잘 쓰잖아요. 말을 애둘러 그렇지.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그 노래도 부인하고 이별해서 가슴이 아파서 쓴 노래인데 해석은 응원가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쓴 글의 그 당시 그 감정은 나만 알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든 말든 자기만의 비유나 은유가 거기 안에 내 방식대로 되어 있는데 나만 알겠지. 내가 어떤 글을 비유적으로 썼든 진솔하게 썼든 그 당시 그 짧은 글을 썼던 내 마음은 오롯이 나는 알고 있다는 거야. 이제 그런 발자국이 진짜 발자국이라는 거. 그래야 또 의미가 있는 거. 내일부터 하시나요?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지. 김청완한테 나는 요즘 젊은 애들 말대로 리스펙한다는 거지. 존경심이 진짜 생기더라고. 지금 오늘 시작할 때 꺼냈던 얘기처럼 무조건 해봐야 된다. 맞다. 방식이나 형식, 스타일은 그 다음이다. 맞다. 해봐야 된다. 인정. 정리를 하면 자기 얘기를 어떤 방식이든 자기 컨텐츠를 해보자. 그래야 지속 가능할 것 같고 정성스러울 것 같다. 누구한텐가 보여주기 위한 컨텐츠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못한다. 맞아. 아니 근데 어제 그리고 나서 김창완이가 노래를 잠깐 했어요. 정말 작곡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곡인데 노래 가사말도 그냥 어떻게 보면 신파 같은 노래 가사말인데 나 펑펑 울 뻔했어. 공감돼서 그렇지. 아니 그게 내 김창완이 갖고 있는 내가 이따가 동영상 보내줄 테니까 김창완의 목소리 있잖아요. 그냥 힘 다 빼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누구나 아는 그런 가사야. 김창완의 힘이 있어.
김창완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동요 예전에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 동요가 대부분 다 메가 히트곡이에요. 아, 메가 개구장이도 그랬고 대중들한테 인기 없으면 애들한테는 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은 거죠. 나는 어제도 김창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김창완이가 처음에 산울림이라는 밴드를 만들어 놓고 밴드 커버를 만들 때, 앨범 자켓을 만들 때, 앨범 자켓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동네 꼬마 아이들한테 하얀색 종이를 주고,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준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주라 그랬대. 그려보라고. 근데 정말 아이들이 뭐 그림을 예쁘게 그린 게 아니라 낙서 막 칭창해라. 그래가지고 김창완 씨가 자기가 왼손으로 아이들이 그린 것처럼 1집 앨범 자켓을 그렇게 그렸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순수한 그림 같은 걸 얻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1집 앨범 자켓을 만들었는데 어제 후회하더라고. 아, 그냥 그 아이들의 낙서를 그냥 쓸걸. 그냥 그 녀석들이 막 개발세발 쓴 낙서를 그냥 쓸걸. 그걸 좀 후회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2집, 3집, 4집 앨범들 자켓들이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림처럼 그렇게 이 사람 정말 뭐지? 이 사람 굉장히 맑은 영혼처럼 보이게 만들더라고. 예술가래니까 예술가. 다시 보게 됐어요. 아름다워서 그렇지. 나다워서